어떻게 보면 부부를 가리킬 때 제가 보기에 제일 안 좋은 말이 일심동체라는 말이다. 일심동체라는 규정을 갖고 출발하면은 함부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차이를 인정 안 하게 되고.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일심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30년 가까이를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문화, 생활방식을 갖고 살아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저는 하나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둘이 가장 현명하게 관계를 맺어나가는 방식은 인정하는 거예요. 차이를. 우리가 왜 다문화 가정 이런 얘기하면서 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문화적 다양성 위해서 진짜 건전한 발전적 관계가 맺어진다고 하잖아요. 전 부부도 똑같다고 봐요. 서로의 취향, 서로의 목표, 혹은 서로의 성격, 사고방식,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존중하고 조율하고, 이게 맞는 거지. 일심동체라는 규정을 해버리는 순간 그거는 분란을 부채질하거나 일심동체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싸우거나. 진짜 일심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이 완전히 자기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누구에게 죽도록 요구해요? 여성에게 자기의 것을 다 버리도록 보통은 그동안의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요구해왔고, 바로 그거를 일심동체라고 여겼었어요. 그죠? 여성이 남성을 따르는 것을 일심동체의 의미로 해석해 왔었죠. 그래서 이런 전통사회의 어떤 일심동체 부부관계가 사실은 현대사회에서는 상당히 의심받는 처지에 도달했다. 이게 기본 문제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에서 이 관련된 조항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우리나라 헌법 밑에 거부터 볼게요. 11조에서는 먼저 양성평등을 이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비교적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물론 2항 3항 조금 더 구체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내용에서 벗어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얘기 하다가 언뜻 다른 주제 하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공적 영역 내에서 양성의 평등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원 내 여성 비율 이런 거라고 얘기했었죠. 우리나라 의원 내 여성 비율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 했었죠. 퍼센테이지로 보자면은 17%예요. 17%. 그래서 OECD 꽁치라고 얘기했고요. OECD 꼴찌뿐만 아니라 국제의원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의원들,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세계적인 이제 연대기구를 만든 게 국제의원연맹이거든요. 거기에서 조사를 했던 건데 199개 조사했는데 199국 중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내 여성 비율이 111이었어요. 111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본 나라 중에 꼴찌인 거거든요. 진짜 참혹한 거거든요. 어떻게 111이에요. 근데 그거는 헌법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중동 헌법들도 우리나라에 다 번역이 돼 있어요. 책이. 사우디아라비아 헌법, 이란 헌법, 쿠웨이트 헌법, 알제리 헌법 이렇게 다 번역이 돼 있어요. 헌법에 책 쓰면서 중동 헌법도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알제리 중동 국가고 중동 국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게 유명하잖아요. 히잡도 씌우고 여전히 출입 같은 거 통제하고 굉장히 좀 열악하잖아요. 그런 알제리의 여성 의원 비율이 32%예요. 그러니까 111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계에서 이름 들어본 나라는 다 우리보다 여성이 더 의회 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야만적인지를 이 문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중동 국가보다도 적은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제 알제리나 이런 데서는 보면 헌법이 좀 달라요. 아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처럼 성별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놓고 그럼 뭐라고 돼 있냐? 아예 정치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놔요. 정치적으로는 의회 내에서 여성 비율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높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헌법상으로 못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공적 경영에서 여성들이 그 평등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그걸 헌법의 기준으로 삼아서 법률과 제도가 그걸 뒤따라오도록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 세계 111위밖에 안 되는 사정까지 고려한다면은 사실은 아쉬워요. 헌법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성이 어떻게 평등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닌가. 적극적으로 헌법이 그런 걸 이끄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맞는 얘기지만 좀 막연한 감은 있어요. 헌법, 다른 나라에 비해서 헌법이.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자, 여기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논쟁적인 문제예요. 이걸 좀 이따가 가정 얘기하면서 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가정이 성립한다는 것이 논쟁적인 문제인지는 몇 가지를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한번 볼 텐데요. 아르테미시아라는 화가인데 이분도 역시 여성 화가예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딧입니다. 유딧은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유명한 그 여인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논개, 적장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들어서 나라를 구한 논개랑 거의 비슷해요. 어우, 이 얼굴 봐요. 적장보다 더 무섭게 생기지 않았어요? 얼굴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적장의 목을 따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표정이요. 이쁘다 안 이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정이 굉장히 단호하고 뭔가 일을 치를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얼굴만 그런 게 아니에요. 팔뚝 봐요. 와, 이 떠발이 봐요. 이 적장과 비교했을 때 안 굴려. 그쵸? 나름대로 굉장히 힘이 있고 이 하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죠. 그래서 서양에서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 유디세 신화는 우리가 논개를 숭상하듯이 이 유대 문화, 기독교 문화에서는 유딧이 굉장히 유명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유딧의 그림을 그렸어요. 다른 화가 그림 볼게요. 카라바치오라는 것도 유명한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입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유딧이라는 소재를 놓고 그 당시를 대표하는 남성 화가와 또 그 당시에 거의 유일한 여성 화가가 동일한 소재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카라바치오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닛은 다르죠. 일단 여자가 이쁘죠. 그쵸? 그러니까 이 남자 화가가 그리기에는 일단 주인공 여자는 이뻐야 돼. 그렇잖아요. 남자들의 이 시선,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인 거예요. 남자가 보기에 여자는 어때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이뻐야 돼. 이쁘면 다용도가 되고 뭐 이뻐야 되고 뭐 이런 게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여성을 하나의 어떤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것을 다 종합된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외모로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녀도 달라. 아까 하녀는 거의 공범의 분위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같이 막 손으로 같이 멱살 잡고 찍어 누르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근심에 가득 찬 할머니야. 이 할머니가 뭘 했겠어. 벌써 보기에도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걸 어쩌나 옆에서 손도 못 대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바라보는 여성은 이쁘고 연약하고 그런 어떤 고정관념, 여성을 바라보는, 특히 이상적인 여성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클림트의 그림입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관능성, 관능적인 그 섹시한 거, 그쵸?
이 여성은 섹시함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런 관능성, 섹시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TV에서 만나는 걸그룹의 다양한 경향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분명한 거는 이런 걸그룹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이미지를 가진 걸그룹은 있나요? 제가 모르나요? 없죠? 그죠? 걸그룹인데 막 도끼 갖고 나오고 망치 갖고 나와서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정도만 달라고 양상만 달라졌을 뿐, 또 지금과 생각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죠. 보통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시선이 그때가 지금이나 이제 여성은 뭔가 약하고 연약하고 남자가 좀 강하고 이런 시선이 많은데요. 자, 이게 그러면 현실에서는 구체적인 법과 제도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국가끼리 지난 10여 년째 싸우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기구인 거 아시죠? 국가기구입니다, 공식.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인권 침해 결정을 내리면은 많은 국가기구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따르는 편이에요.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근데 경찰청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게 있었는데 어떤 문제였냐면은 경찰 채용 인원에서 여성을 제한해 왔어요. 제한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뭐 3%, 4%, 5% 이거밖에 안 뽑았어요. 전체 경찰 인원 중에 한 4, 5% 정도만 뽑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2005년 정도에 여성단체에서 이건 여성차별이다. 그 여성은 또 따로 뽑았어요. 남성과 같이 뽑는 게 아니라 따로 뽑았어요, 여성은. 한 5% 이내에서. 그러니까 이건 여성에 대한 차별이고 그 다음에 인권차별이다 라는 진정은 계속 냈지만 시정이 안 되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제소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헌법 위반이다. 아까 우리가 봤던 헌법조항 있죠? 요걸 위배했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11조 성별에 의해서 정치,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 평등권을 경찰청 채용 규칙이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시정하라. 근데 경찰청에서 거부했어요. 우리 시정 못한다. 시정 안 하겠다. 경찰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다. 이러고 10년 넘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근데 그 중간에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2010몇 년에 이번에 경찰대학 문제로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가 들어갔어요. 경찰 채용만이 아니라 경찰대학에서 대학생을 모집할 때도 제한을 해요. 점수대로 뽑는 게 아니에요. 몇 프로 이내에서만 뽑아요. 근데 그 사이에 변환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문지연과 무관하게 여성 경찰 채용 목표제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은 한 10%까지 와 있어요. 10%. 전체 경찰 중에 여성 경찰이 10%고 10% 이내에서 뽑아요. 그래서 경찰대도 12% 이내에서 뽑아요. 2%는 아마 다니다가 그만둘 거라고 예상했는지 어쨌든 간에 12% 이내에서 뽑아요. 2017년 그러니까 올해 경찰 채용도 똑같아요. 12% 이내예요. 변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인권 침해다.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평등권을 위배했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똑같이 경찰청에서 또 묵살. 그건 못 받아들인다. 그냥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게 맞는 거다. 이렇게 또 묵살된 상태로 2017년 올해까지 왔고 똑같이 12% 이내에서 경찰대 인원 중에 여성을 모집한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찰청이 맞는 거예요. 국가인권위가 맞는 거예요. 경찰청의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경찰 업무는 사실은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제압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월등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 여성을 덧붙게 되면은 이 치안 업무에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딱 제가 말한 그대로의 사유로 경찰청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다른 나라가 어떤지 보면 돼요. 그쵸? 예, 프랑스나 캐나다나 대부분 나라가 20%가 넘어요. 그 다음에 어디더라? 영국이 한 30% 가까이 되고 28%, 7% 왔다 갔다 하고요. 대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나라들이 20%에서 많으면 30% 정도까지예요. 그러니까 인권위도 여자를 반포발화는 아니에요. 그냥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한 20, 30% 뽑아야 된다 정도거든요. 반이 아니라. 근데 그걸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거는 국제적 사례를 봐도 심하다는 거죠, 한국이. 다른 나라의 2분의 1,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다른 나라보다 범죄율이 두세 배가 높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범죄율이. 뭐 낮은 편도 아니지만 높은 편도 아니에요. 한국은 도망갈 데가 없는 데잖아요. 상면이 바다고 위는 쌍발선이라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의외로 그렇게 높진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그래서 뭐 다른 나라보다 뭐 2배 범죄가 더 많기 때문에 남자 비율이 더 훨씬 많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20, 30%의 여자 경찰로 왜 치안에 펑크가 안 나면서 유지할 수 있는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그걸 설명해야 될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조선시대라면은 어떤 범죄자나 이런 애들 뭘로 제압해야 돼요? 묵무방망이든 뭐 창이든 칼이든, 그죠? 지금은 사실은 범인이 저항하면 어떻게 제압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기 지급되고, 총기 바로 쓰질 않더라도 그 무슨 건이라고 그러죠? 테이저건이라고 그러나요? 그 전기 충격 그런 걸 사용하거나. 근데 그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전기 충격 총 같은 거는 여자가 쏜다고 뭐 더 전기가 약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남녀가 상관이 없고 판단력과 그 다음에 정확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과거와 달라졌다. 이미 남성과 여성의 힘의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현대사에서는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권위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경찰 업무도 과거보다는 아까 치안 업무와 복지 업무가 있을 때 과거보다는 복지 업무가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완력 사용이 아니라 뭔가 기계적 조치가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찰대 시험이나 경찰 모집할 때 체력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비중이? 5%밖에 안 들어요. 5%. 그 5%밖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이미 현대 경찰 업무랑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5%밖에 안 들어가는 거다. 그게 이미 그 사회가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전형 요소다. 그래서 그걸 남녀의 힘의 차이로 다시 환원시켜서 마치 조선시대처럼 논리를 피는 것은 안 맞다. 이게 인권위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직 10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방치돼서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실제 국가 부서의 그 결정이 10몇 년이 충돌된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는 이건 방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은 국회에서 이에 대해서 뭔가 보완을 해놓던가 뭔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정부 차원에서 하든가. 그때 국회에서도 손 놓고 있는 거고요. 나름대로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 몇 차례의 정부에서도, 앞에 정부, 그전의 정부에서도 이게 손 놓은 거예요. 근데 손 놓는다는 건 결국 누구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경찰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보다는 경찰 손을 들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냥 간섭 안 하고 니네끼리 알아서 되나요? 경찰은 권력기구고 국가인권위는 권력기구가 아니잖아요. 판단만 하는 기구인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논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문화적으로도요. 아까 뭐 사회경제적 차별은 방금 얘기했던 경찰 채용이라든가 경찰대 뭐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요, 사실은 차별적 의식이 많죠. 예를 들어서 저 옛날에 TV를 보는데 남녀의 차이를 TV에서 실험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흔히 공간지각력이 여자가 떨어진다 그러지 않아요? 남자가 좀 더 우수하고 그걸 실험을 하는 거예요. TV에서 어떻게 실험하는가 봤더니 운전 5년 경력에 남녀 운전자 각각 10여 명씩을 동일 수로 데려다 놓고 일렬 주차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일렬 주차가 뭔지 아시죠? 후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후진으로 이렇게 이쪽에도 차가 있고 이쪽에도 차가 있고 중간에 한 번에 쏙 놓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험자 남성들은 대부분이 한 번에 선 안에 쏙 들어갔어요. 여성들은 한 번에 못 들어가고 몇 번 들락날락 한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역시 여성들의 공간 지각력이 남성에 비해서 떨어진다. 이런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이 실험이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실험이 어디 하자가 있어요. 그 실험을 하고 여성들의 공간 지각력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건 하자가 있어요. 실험 자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5년 경력이 함정이에요. 네. 그 같은 5년 운전이어도 실제로는 누가 더 운전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여성들의 운전은 거의 노선버스 아니에요? 가는 데만 가지 않아요? 학교 가고 어디 마트 가고 그리고 그 구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중남구면은 중남구를 안 벗어나잖아요. 남자들은 막 쏘다니잖아요. 여기저기. 더 많이 운전하고 그 5년 기간 동안 몇 배는 더 주차를 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력이 같은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남자들은요 어려서부터 쏘다니는 게 허용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엔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여자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창들고 외출이나 어디 다니는 거에 통제를 받는 편이잖아요. 그쵸? 어디 잘 모르는 데 찾아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게 만들잖아요. 소극적이죠. 길도 많이 쏘다녀본 사람이 잘 찾게 돼 있는 거죠. 경험이 많으니까. 그리고 겁도 없고 모르는 길 가서 길 찾는 데는 겁도 없고. 근데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면 벌써 두렵잖아요. 모르는 데 찾아가는 게.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걸 남성과 여성의 고유한 어떤 능력 차이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